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나 상가주택 통상가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에 이전에 앞서 대부분 상가주택, 상가투자에 대해서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상가투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를 상가주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거는 1가구 2주택 3주택에 들어가니까 사실 조금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취득세가 8%다. 1가구 3주택에는 취득세가 12%다. 물론 장기간 구입을 해서 들고 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취득세를 줄인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 투자를 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취득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옛날에 양도소득세는 생각을 안 하고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라는 것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10억인데 6억 7억으로 해서 취득세를 낮추려고 다운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향후 어째 됩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30% 40%에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세금이 더 많이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가 투자라든지 다가구 주택 투자, 토지 투자, 다양하게 투자는 있겠지만은 취득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도 양도소득세고, 지가 상승이 또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상권 위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주택이 들어가 있어서 취득세가 8%, 1가구 3주택은 취득세가 12%, 너무 높아서 투자를 상가로만 한다. 물론 상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통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 취득세는 저렴하지만 통상가 건물이 들어가 있을 정도의 위치면은 상권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죠. 아니면 상권은 없어도 적어도 대도로변은 물어야 되고요. 대도로변도 횡하니 차마 지나가는 대도로변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통상가로 상권이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상가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권이 조금만 나빠도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대도로변의 상가라도 차만 다니는 도로, 사실상 전신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는 통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가 안 나가게 되면 투자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아무래도 매매도 집가 상승도 대부분 상권이 좋아서 임대가 잘 나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금액 정도는 충분히 갖고도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는 상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재개발 보상금이 돌기 때문에 그런 상가들도 거래가 좀 되었고요. 재개발 때문에 실제 집가 상승이 돼서 재개발 보상금을 잘 받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명 재수죠. 재수가 좋았는 겁니다. 무조건 대도로변이라도 좋은 것이 아니고, 대도로변이라고 무조건 또 비싼 것도 아니죠. 사실 만촌동, 범어동 대도로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상권이 없는 대도로변의 상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상가라도 사실 상권이 좋다면은 가격이 높게 거래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평당 금액으로 2천, 3천을 얘기하지만은 대도로변에도 기본적으로 2천, 3천, 이면도로에 8m, 10m 도로도 기본적으로 2천, 3천에 거래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건물을 건축해서 파는 건축업자분들도 실수를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고요.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왜 저 주택이나 상가를 저만큼 비싸게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갖고 과연 팔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날 정도로 건축하는 분들도 사실 자기 취향이겠지만은 투자에 의해서는 100% 정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되게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에 사실 상권이 거의 없어요. 입구에 들어오는 대레사 소비센터 정도의 상권은 있지만은 학교 옆인데
이 같은 경우는 10m 도로에 지금 뭐 2,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400만 원에 거래가 돼서 건축을 새로 하면은 40억대의 건물로 해서 매매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상가주택 실질적으로 뭐 오리지널 등기상에 보면 상가인데 이 건물을 구입을 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기 상권이 뭐 술집 상권이다, 뭐 모텔이다,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권에서 물론 뭐 종경 변경으로 해서 뭐 6층, 7층을 짓는다면 매매 금액은 더욱더 올라가겠지만 4층으로 지어도 40억대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구입을 했다는데 도대체 뭐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에 10m 도로에 4층으로 신축 건물을 지어서 40억대에 과연 살 사람이 있을까? 황금동 대리사 소비센터에 뭐 작년에 거래가 됐는 것들 보면 뭐 이런 상가 3층짜리가 뭐 20억대 대부분 후반에 거래가 됐지만 임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신축 4층 상가 마찬가지 1, 2, 3층으로 상가로 해놓고 4층의 주인 세대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이런 입구 쪽에 상권이 있는 입장에서도 20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후반대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40억대로 매매를 한다. 물론 작년 저작년 실거래되는 통상가나 상가 건물 다가구 주택을 보게 되면 수성구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거래는 많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수성구가 사실 거래가 좀 잘 되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4m 주택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고 수성구에 조금만 위치가 좋다면 또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과연 향후에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도무지 이해를 안 됩니다. 물론 사달라고 하면은 사주면 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건축업자 입장에서 건물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면 되죠. 그리고 물론 초창기에는 뭐 금액이 이거보다 더 저렴했었는데 금액을 올려서 평당 2,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도로변에 땅길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 대도로변도 평당 2천만 원대 후반이고 비싸다 하더라도 3천만 원 뭐 초반대 요 정도인데 작년 말에 거래되는 상가주택이나 뭐 통상가 건물도 보면 중동 대도로변에 상업지역입니다. 대도로변에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3천만 원 초반, 2천만 원 후반대 거래가 되고요. 마찬가지 황금동 내도로변에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뭐 3천만 원 초반대 매물들이 나왔고 뭐 니스한 자리가 사실상 상업지역에 5천만 원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5천만 원 내놨는데 사실 거래는 없고 뭐 호가죠. 그리고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내려가 보다 보면은 수성 일가에 거래되는 금액들도 평균적으로 2천만 원대나 3천만 원 초반대 대부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팔리지도 않지만은 뭐 평균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놨습니다. 내놨는 것들이고 의미가 없는 거죠. 종상향하고도 관계가 없죠. 상업지역은 어차피. 물론 재수가 좋아서 금액을 높게 받고 잘 팔았는 사람들은 좋은 거고 사실 뭐 지금 입장에서는 그만큼까지 거래는 안 된다. 이런 이면도로의 상가도 사실상 그 정도 가치는 안 돼도 그런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일단 계약은 했지만은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자료에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거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사실상 상가택, 상가 건물도 대부분 많이 거래가 없는데요. 뭐 두산동, 황금동 뭐 6억 4천대, 뭐 4억 2천대, 뭐 7억 3천대 뭐 이래 되지만은 여기 이면도로에 4m, 3m 이건 뭐 때문에 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4m죠. 4m 자체 6억 4천.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이런 매물이 거래가 되는 이유가 아마 건설에서 땅을 살 게 없으니까 6m, 8m도 매물이 없고 4m의 금액이 그나마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4m 주택을 사서 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4m 사실상 거래가 좀 됐는데 지금은 4m 거의 거래가 잘 안 되는 편이죠. 이 같은 경우도 뭐 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8m 20억에 거래가 됐는데 뭔가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이런 구축 오래된 원룸 건물을 8m 도로를 물었다고 해서 20억 주고 산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기 뭐 재개발이라도 들어가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원룸 건물을 20억 주고 산다. 참 이해 안 되죠.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구축 건물,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특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입을 하실 때는 아예 오래된 다가구주택을 위치를 보고 저렴하게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실 위치가 좋다면은 가격은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위치에 좋은 다가구주택이나 뭐 1층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축으로 갈아타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지금은 문화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축에 엘리베이터 없는 매물을 구입하면서 17억, 15억 이상을 주고 구입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여기도 제가 뭐 거래가 거의 안 되지만 보면은 속집입니다. 뭐 이런 집들 마찬가지 재개발 들어가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지만 아닌데, 앞집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길 자체가 없어요. 맹지 길인데 뭐 사실상 뭐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다든지 뭐 요랬지만은, 이걸 누가 정말 뭐 상식에서 이걸 구입을 한다는 거는 5억, 거의 5억 9천이 뭐 6억인데 이걸 주고 산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손님들 제가 만나면 정말 참 좋은 매물을 얘기해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매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3억대 거래가 됐고요. 동대구역 뒤쪽으로는 이래 뭐 보면은 딱 보면 표시가 나죠. 이런 것 같은 건 뭐겠습니까? 재개발 보상금입니다. 재개발로 해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뭐 똑똑한 부동산들은 뭐 이렇게 거래가 딱 되는 걸 보면은 바로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전단지를 붙여야 됩니다. 이분들은 또 이주를 해야 되고 아파트를 구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택을 사거나 뭐 상가를 사거나 다양하게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다면 바로 쫓아가서 뭐 집집마다 전단을 붙인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고요. 나머지도 이래 보면은 뭐 마찬가지 대구역 뒤쪽 부근 앞쪽으로도 거래는 많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도 뭐 서구 쪽으로 넘어가거나 하면은 거의 매매 금액이 3억대, 2억대, 뭐 이주하는 분들이 구입을 하지 않았겠나 뭐 그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완전 속집이죠. 속집 왜 거래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도 속집인데, 그래서 재개발이나 되는가 싶어서 작년구로 해서 돌려서 한번 들어가서 다시 봤습니다. 재개발도 아닌 것 같죠. 재개발이면은 조복하게 거래가 되어가 계약금이 나갔다면은 실거래가에 의해서 조복하게 뭐 사실 좀 거래가 됐는 게 나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재개발 보상 받았는 분들이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2m, 3m에 던져놨다,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 되네요. 일단은 금액대가 뭐 1억대 개념이니까 다시 22년도로 돌아온다면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고요. 마찬가지 평리동도 뭐 거의 거래가 없고, 뭐 이런 속집들 뭐 1억 3천, 마찬가지 여기 2, 3m 2억 2천.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거래를 좀 하는 부분은 거의 1억에서 2억대의 재개발로 그냥 던져 놓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고요. 뭐 3, 4억, 4, 5억까지도 재개발 투자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지금은 또 재개발 자체도 많이 엎어졌기 때문에 재개발이 과연 되겠냐, 아파트가 미분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지주택들은 더욱더 지금 안절부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거의 2억대의 뭐 속집이죠. 거래가 됐고, 뭐 1억대의 뭐 여기도 속집입니다. 속집은 아닌가? 속집이네요. 예. 뭐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됐는 거, 빌라나 뭐 그렇게 거래가 됐는 것 같고요. 여기도 뭐 6억대 뭐 이렇게 거래가 됐고, 거의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물론 이제 다음 달 넘으면은 실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한 달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좀 더 많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뭐 사실 뭐 거래된 게 거래 없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 찾는 분들은 애법 좀 있지만은 뭐 거래를 하려고 하면 금액을 좀 더 달라고 한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금액도 마찬가지 1, 2억도 아닙니다. 또 통상가 건물 뭐 3, 40억, 4, 50억, 5, 60대 때는
뭐 거래가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3, 4억, 2, 3억 막 그냥 올립니다. 이게 뭐 저번에도 제 영상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게 뭐 아파트 가격이 미치니까 사람들도 미쳤나. 종상향이 되면서 또 뭐 그런 어떤 뭐 영향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찬가지 1위 가고 나도 큰 거래가 없다. 지금 뭐 일단은 뭐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는 했지만은 실거래 신고를 아직 안 해서 안 올려져 있는 것도 좀 애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파트도 그렇겠죠. 근데 아파트 또한 그렇지만은 주택, 상가주택, 뭐 통상가 건물, 수성구도 범어동도 마찬가지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뭐 재개발 보상이나 좀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거래되는 게 나오고요. 뭐 7고까지 넘어가도 뭐 거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가 반야월 같은 경우도 뭐 요게 거래가 뭐 1억 3천 뭐 토지 같은 건 토지죠. 토지 뭐 4억. 이것도 뭐 토지인데 이 맹지인데 이걸 또 왜 거래를 했나 모르겠네. 현재 지적도를 봐도 사실 뭐 지적조 상에서는 맹지지만은 요 도로가 연결이 샛길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고 대구공항 이전 지역이라고 해서 뭐 사실 뭐 여기도 뭐 투자된 거는 전혀 없고 거래된 것도 거의 없네요. 아무튼 아파트에 이어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택들도 거의 거래가 1월 달에는 없다. 물론 뭐 설이 끼어서 거래가 없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거래가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겨울에 추워서 거래가 안 된다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맨날 핑계만 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여름에도 뭐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살려는 분들은 다 사고요. 사실 뭐 연휴가 끼어도 그 연휴 기간에 놀러 안 다니고 부동산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대구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 1월달이 뭐 얼마 안 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마찬가지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주택들은 거의 저렴하게 뭐 알박기 형태의 뭐 투자로 던져놨는 개념이 아니겠나 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2m, 3m의 주택을 살 이유가 없죠. 요즘같이 뭐 전부 다 요새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다 알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좀 있고 뭐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뭐 사기를 당했는 분들도 좀 있고 잘 몰라서 구입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사실 주택도 거의 거래가 없다. 뭐 그렇게 보시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많고 매물을 내놨는데 매물 자체를 거둬들이거나 금액을 올리는 사례들도 많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들이 좀 많아서 다양하게 제가 그것도 뭐 얘기를 한번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상가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슈가 있는 곳에 투자, 그리고 뭐 아파트 입구 쪽에 투자, 택지 개발에 투자,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투자 아닌 투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죠. 미분양으로. 그런 투자라든지 뭐 다양한 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든 상가든 주택이든 상권이 있는 위치가 가장 좋다. 관계없죠. 근데 그 상권이 보이는 상권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향후의 미래 가치의 상권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뭐 지인들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사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살려고 하니까 금액을 높이고 판다고 다시 덜 넣고 뭐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그리고 또 대출이 또 안 돼서 구입을 하려다가 못하는 사례들도 있고 아무튼 아파트 투자, 상가 투자, 다가구주택 투자, 뭐 주택 투자, 투자의 다양한 방법들은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위치 선정이 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뭐 수중에 내 돈을 하고 맞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아파트든 상가든 주택이든 향후 투자 가치를 보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출은 다 받고 투자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투자를 안 했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건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고 평균적으로 투자를 해본 분들은 금리하고 관계없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자를 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면
투자 가치성은 있다. 근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투자는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돈이 10억이 있다고 해서 내 돈 10억으로 다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억이 있으면 적어도 대출은 기본 50에서 60% 대출을 받으면서 대부분 투자하는 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물론 이자 내고 남아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아무튼 오늘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일반주택까지 22년 거래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거의 전멸 상태네요. 감사합니다.